사용자 의도 파악 및 맥락 기반 추천 기능을 갖춘 지능형 음성결제 에이전트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할 삿다다팀입니다. 이 주제는 디지털 트윈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주 텔로스 기업과의 협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프로젝트 개요, 수행 과정, 수행 결과, 시연, 기대효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젝트의 배경입니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주문 선호와 인건비 절감 트렌드가 맞물려 키오스크 모집 대수는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2021년 이후 3년 사이 155% 급증했습니다. 26년에는 70만 대를 넘을 것으로 추정되며 키오스크는 이제 필수적인 주문 수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키오스크 확산 뒤에는 여전히 소외된 이용자들이 존재합니다. 고령층의 키오스크 이용 경험률은 54.2%, 장애인은 56.3%로 두 집단 모두 일반 국민 대비 약 20% 낮았습니다. 복잡한 UI로 인한 키오스크 포비아 현상이 확산되고 있으며 저희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AI 음성 주문 솔루션의 새로운 대안으로 제안했습니다. 다음은 기존 키오스크와 저희 시스템의 차이입니다. 기존 키오스크는 버튼과 터치 방식으로 수동적으로 단계를 따라가야 합니다. 사용자의 발화에 시스템이 반응하는 능동적인 구조를 목표로 설계했습니다. 이를 위해 자연어 입력과 에이전트 중심의 흐름 제어를 도입했고 의미 기반 메뉴 탐색 기능을 추가하여 대화만으로 주문이 연결되는 지능형 환경을 구축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구현한 데모 키오스크입니다. 키오스크 주문 비용이 높은 롯데리아의 메뉴를 데이터로 크롤링하여 실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습니다. 홈 화면에서는 터치 주문과 음성 주문 두 가지 선택지를 제공하며 음성 주문을 선택하면 터치 없이 음성만으로도 결제까지 완료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메뉴 화면, 추천 화면, 옵션 선택, 주문 확인 화면입니다. 음성으로 메뉴를 요청하면 추천 화면이 팝업되고 옵션 선택과 주문 확인까지 모든 단계가 음성으로 진행됩니다. 전체 구현 흐름은 6단계입니다. 사용자 음성, 음성 입력, LLM 의도 분석, 툴 함수 호출, TTS 응답 및 화면 출력, 주문 실행 순으로 진행됩니다. 앞서 말한 파이프라인을 실제 구동하는 기술 구조입니다. 사용자 발화는 웹소켓을 통해 서버로 전송이 되고 사일러 VD를 통해 발화 구간을 검출한 뒤 위스퍼 API로 텍스트로 변환됩니다. 변환된 텍스트는 랭체인 기반 리액트 에이전트가 분석하여 메뉴 검색은 크로마DB로 조회하고 장바구니와 주문은 SQLite에서 처리합니다. 최종 응답은 HTTPS로 합성되어 사용자에게 전송되도록 설계했습니다. 첫 번째 핵심 기술은 STT입니다. STT는 말을 텍스트로 변환하는 음성 인식 기술로 저희는 오픈AI 위스퍼 API 모델을 채택했습니다. 다국어 지원과 한국어 인식 성능이 우수하며 로컬 모델 대비 처리 속도가 3배 빠릅니다. STT 단계의 세부 흐름입니다. 원시 음성은 사일러 VD를 통해 발화 구간만 추출되며 주변 데시벨을 실시간으로 측정해 임계치를 동적으로 설정하기 때문에 소음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동작합니다. 이후 위스퍼 API로 평균 1.5초 내에 텍스트로 변환되고 GPT-4 기반 교정 프롬프트로 잘못 인식된 텍스트를 자동 교정합니다. 세 번째 단계인 LLM 의도 분석입니다. 사용자가 새우 제외하고 덜 매운 버거 추천해줘 라고 말하면 에이전트는 추론 단계에서 새우 제외, 맵기 0, 버거 카테고리로 조건을 정리하고 행동 단계에서 서치 메뉴 함수를 파라미터와 함께 호출합니다. 결과 3개가 반환되면 관찰 후 재추론을 통해 불고기 버거, 치킨 버거, 클래식 버거 어떠세요? 라고 응답하고 결과가 적합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재검색합니다. 또한 맥락을 바탕으로 지시어를 추론합니다. 대화 맥락을 유지합니다. 사용자가 새우 알레르기가 있어요 라고 말하면 이 정보는 세션에 저장되어 이후 장바구니에 담는 add to cart 함수를 호출 시 커스터머 알레르지 파라미터에 새우가 자동으로 포함됩니다. 이후 새우가 포함된 메뉴를 주문하면 LLM이 자동으로 알러지 정보를 검열합니다. 또한 대화 맥락을 바탕으로 지시어를 추론합니다. 사용자가 한우 불고기 버거 단품으로 라고 말하면 장바구니에 담고 이 모든 대화 내용은 컨버세이션 히스토리에 저장됩니다.
이후 사용자가 방금 담은 거 빼줘 라고 말하면 LLM이 히스토리를 전체 참조하여 방금 담은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판단하고 서치 메뉴 재호출 없이 직접 맥락에서 메뉴를 특정합니다. 메뉴 검색은 SQL 검색과 벡터 검색을 하이브리드로 활용합니다. 불고기 버거 가격이 얼마야? 같은 정형 조건 검색은 SQLite가, 가볍게 먹을 수 있는 메뉴 추천해줘와 같은 의미 기반 검색은 크로마 DB 벡터 검색으로 이루어집니다. 메뉴명과 알레르기 정보가 데이터베이스에 인베딩 벡터화되어 있어 자연어 표현으로도 유사한 메뉴를 찾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 툴 함수 호출입니다. 에이전트는 총 13개의 툴 중 상황에 맞는 것을 선택합니다. 메뉴 추천 및 검색, 옵션 변경, 장바구니 관리, 결제 처리까지 사용자의 말이 정확한 도구 호출로 연결됩니다. 마지막 단계 TTS 응답 파이프라인입니다. LLM 응답이 문장 단위로 완성되는 즉시 엣지 TTS로 합성을 시작하고 mp3 프레임을 웹소켓으로 실시간 전송합니다. 이 구조로 첫 문장 합성 시작과 동시에 음성이 전달되어 응답 대기 시간을 최소화했습니다. 다음은 수행 결과입니다. 4개의 STT 모델을 화자 4인 환경 이동 총 320개의 샘플로 직접 비교했습니다. 위스퍼 API가 평균 5인식률 7.76%로 평균 처리 시간 1.3초로 모든 지표에서 1위를 기록했습니다. 소음 환경에서도 5인식률 9.35%를 유지해 실제 매장 환경에서도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최종 모델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설명해드린 기능들이 실제 키오스크 화면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시험 영상을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한우 불고기 버거 단품으로 담아줘. 한우 불고기 버거를 단품으로 담으시겠습니까? 담아줘. 한우 불고기 버거를 담았습니다. 추가로 필요한 것이 있으신가요? 방금 거 빼줘. 한우 불고기 버거를 장바구니에서 제거했습니다. 나 새우 알레르기가 있어. 새우 알레르기가 있으시군요. 주문하실 때 새우가 들어가지 않는 메뉴로 안내해 드릴게요. 새우 버거 단품으로 담아줘. 새우버거는 새우가 포함되어 있어 알레르기 때문에 담을 수 없습니다. 다른 메뉴를 추천해 드릴까요? 소고기 패티 들어간 버거 추천해줘. 소고기 패티가 들어간 버거를 추천해 드릴게요. 한우 불고기 버거, 더블 한우 불고기 버거, 미아 불고기가 있습니다. 어떤 걸로 하시겠어요? 미아 불고기. 미아 불고기가 가장 인기 있어요. 소고기 패티와 특별한 소스가 어우러진 맛입니다. 단품과 세트 중 어떻게 드릴까요? 세트로 줘. 음료를 선택해 주세요. 제로 슈거 콜라. 사이즈를 선택해 주세요. 양념 감자. 주문 내역을 확인해 주세요. 아시겠습니까? 담아줘. 미아 분기 세트를 받았습니다. 추가로 필요한 것이 있으신가요? 결제할게. 카드 결제. 다음으로 기대효과 3가지입니다. 첫째, 음성 기반 주문으로 사용자 편의성이 개선됩니다. 둘째, 고령층과 디지털 취약계층의 키오스크 접근성이 향상됩니다. 셋째, 올해부터 민간 키오스크 접근성 준수가 의무화되면서 의무화됐지만 기존 기기 교체 비용은 최대 1,000만 원에 달합니다. 저희 솔루션은 교체 없이 소프트웨어 방식으로 이 의무를 충족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개선 방향입니다. 현재 시스템은 GPT-4 API
엣지 TTS에 의존하고 있어 네트워크 장애 시 서비스가 중단되고 API 비용이 발생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GPT-4를 라마 로컬 모델로 엣지 TTS를 로컬 TTS로 교체하여 완전한 오프라인 동작과 비용 절감을 동시에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음성 주문이 실제 매장 운영으로 이어지려면 포스 연동이 필수적입니다. 포스 시스템 연동을 통해 주문 정보를 매장 운영 시스템과 직접 연결함으로써 실환경 적용 가능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네, 끝으로 이 자리를 빌려 사회적 이슈를 기술로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 김진영 연구원님, 김윤경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재밌는 아이디어고 지금 수행 완료도까지 높은데 지금 아까 테스트 하시는 환경을 보시면 되게 조용한 환경에서 테스트를 하셨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위스퍼를 사용하실 때 노이즈를 제거한다고 하셨는데 옆에 키오스크 같은 경우는 되게 다닥다닥 붙어 있고 옆에 주문자가 동일하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떤 단어나 아니면 주문됐을 때 옆에 노이즈성으로 옆에 말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을 텐데 이런 것들도 노이즈로 처리하려고 노력을 하셨는지 혹시 이런 그 이슈를 좀 고민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텔로스 산업체로부터 실제로 조언을 받은 부분인데요. 이제 저희가 처음에 이제 STT 모델로 음성이 들어갔을 때 VAD라는 발화 구간 기술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텔로스 측에서 저희에게 조언을 해주시기를 이제 처음에 세션이 동작을 할 때 약 2초 정도 주변 소음을 감지를 해서 이제 평균적으로 주변의 환경이 어떤지 측정을 하고 적절한 임계치를 곱해서 그 임계치를 기준으로 그 데시벨보다 낮으면 이제 발화를 아예 감지할 수 없도록 하는 기능을 저희가 추가적으로 구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옆에 계셨던 분이 더 크게 말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임계치를 넘어서서 단어가 들어올 수도 있는데 그런 맥락 정보를 통해서 이 사전에 주문하고 있는 단계가 옆에 있는 다른 단계가 들어왔을 때 제거하거나 이런 것들은 고려하신 적이 없으신가요? 네, 저희가 실제로 이제 이 에이전트를 로컬 환경에서 노트북을 직접 프랜차이즈나 카페에서 직접 테스트를 해본 상황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실시간으로 데시벨을 측정을 하면서 테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카페나 프랜차이즈의 평균 소음은 70데시벨 정도였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연 영상에서도 보신 것처럼 시연 영상에서도 실제로 72데시벨 정도를 저희가 자발적으로 그 환경을 만들어서 실제로 테스트를 하는 영상을 보셨는데요. 이제 그랬던 것처럼 저희도 실제로 카페에서 테스트를 해봤을 때 저희의 음성이 대략적으로 약 90% 이상 정확도가 들어가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여러 번의 테스트를 진행을 하면서 실시간으로 데시벨을 측정을 했을 때 약 80데시벨 이상부터는 이제 조금 주변 소음이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대사가 만약에 10개의 대사 정도라면 약 4개 정도는 조금 부정확한 부분이 있긴 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 데시벨 임계치를 측정을 할 때 이제 평균적인 프랜차이즈와 카페의 데시벨이 어느 정도인지 먼저 조사를 해보았고 이제 평균적으로 70데시벨을 기준으로 측정이 된다고 확인을 해서 그 기준을 사용을 해서 저희가 이렇게 구현을 하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저 코멘트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사실 그거는 음성으로 하기보다는 립리딩이라는 방법으로 처리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입만으로도 사람이 무슨 말하는지 알 수 있는데 이제 소리도 있으니까 그거 매칭시켜가지고 내가 지금 키오스크 앞에 있는 사람이 얘기한다 걸 인식할 수 있는 좋은 조합이 될 것 같고요. 시연 시스템 같은 거 되게 잘 만드는 거 인상적이긴 한데 아쉬운 거는 과연 이게 진짜 사람을 편하게 했는가에 대한 실험이 없는 게 좀 아쉽습니다. 사실은 이게 음성의 문제인지 클릭의 문제인지 안 그러면 이런 복잡한 프로세스, 그러니까 뭐 노인분들은 양념 감자를 시켜야 되는지 이런 걸 모르잖아요. 말할 때도 뭐 마피아 거시기 뭐 그런 거 있다던데 뭐 이렇게 하실 거잖아요. 그럼 그거를 이제 처리해 주는 게 사실은 좋은 건데 지금은 시각적인 클릭을 못하는 걸 음성으로 대체하겠다에 좀 국한되어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쉽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 잘 하셔서 마무리해서 후배들 키스톤 할 때 좀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게끔 흔적을 남겨주시면은 보고서도 잘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도 잠시 멘트가 이거 꼭 저한테 필요한 서비스 같긴 한데
클릭을 하는 모든 프로세스를 그냥 그대로 말로만 하는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 않고 그냥 한 번에 쭈르륵 얘기하면 자동으로 쭉 프로세스가 가서 해주는 걸로 한 번 더 진화하면 정말 필요한 서비스가 될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네 번째 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